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영도구 성악동에 있는 심오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심오한 집의 운영자이신 엄창환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창환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엄창환 님. 원래 별명이 있으시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오동입니다. 오동. 오동은 왜 오동일까요? 예전에 이제 메신저 아이디를 만들다가 그 이제 오동나무 침대라고 했었는데 음, 그 이제 오동나무 할 때 오동이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음. 계속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오동농가 왜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영상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동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동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태생은 서울입니다. 아, 서울에 태어나셨어요? 네. 오, 재밌네. 서울에 태어난 분이 어쩌다가 부산까지 오셔서 살게 되셨을까요? 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발령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고, 그 사실 태생은 서울인데 초중고 대학교 다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아, 부산 네, 그래서 사람이네. 부산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나왔다. 네네네. 대학 나오고 밖에 나갔다 온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대학 나오고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음, 서울에 13년도, 14년도에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음.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같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죠. 결혼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결혼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신바도 서울 음, 태생이고 서울 거의 토박이거든요. 음, 근데 같이 결혼 준비하면서 뭘 해볼까 고민을 음. 하다가 이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부산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아, 좋습니다. 유턴한 청년이네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건 아니지만 네. 여하튼 저는 유턴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좋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초중고 대학까지 부산에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네. 잠깐 활동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활동한 건 뭐예요? 무슨 활동을 하신 겁니까? 아, 그 졸업하고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대학생 음, 때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부산에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만들어지기 초창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대한경제 모델에 관심이 많았어 가지고 이제 관련된 스터디 모임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만난 분들하고 이제 대학생들이었던 거죠, 다. 음, 같이 이제 단체도 같이 만들어 음, 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 창업 준비 같은 것들도 음, 하고 이렇게 이제 몇년 단체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던 차에 이제 음, 정리하던 차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한창 초반에 그 당시 혁신파크 만들어지고 뭐 이럴 혁신파크. 때였거든요. 저 혁신파크 출신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당시 사경센터에 있었는데 상경센터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좋은 계기가 돼서 이제 서울에서 일을 좀 했던 거죠. 아, 13년, 14년에 서울 2년, 네. 사경에서 일을 했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네, 그 부산에 맞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부산은 저랑 이제 신바랑 둘 다 14년 12월 달에 일을 둘 다 그만뒀거든요. 음, 그만두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뭐 해볼까, 어디에서 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음, 살아본다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제 막상 가려니까 뭐 관계도 없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 이러니까 결국 다시 부산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음, 2015년도 결혼하고 한 6월 음. 달쯤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죠. 15년 6월에 왔으면 지금 2023년이니까 네. 8년 됐네요. 네, 8, 9년 됐죠, 8, 지금. 9년 네. 정도.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만약에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 몇 번 와본 적은 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제가 부산에 처음 왔다는 가정하에, 오동이 저한테 부산은 한마디로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를 한다면, 음, 그냥 살만한 곳? 살만한 곳. 네. 네, 대한민국 모든 곳은 살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서울보다는 살만한 곳입니까? 제가 여기서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음, 이유는 중간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역으로 가려고 고민을 할 때, 딴 데를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는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니까 정보가 없는 문제도 음,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치즈를 먹고 싶어도 치즈를 구할 방법이 없거나, 음, 이제 시골로 넘어가게 되면, 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은 또 한편 많은 인프라가 모여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치열하단 말이죠. 음, 근데 그 중간지대쯤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부산이. 있을 알겠습니다. 만한 건 다 있고,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것도 있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두 번째인데 그렇죠. 부산이 중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하튼. 근데 하필 부산 중에 네. 왜 영도군 청학동이에요? 음, 하필이면? 그 중간에서 좀 더 확실한 중간에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 중간에 중간.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하고 다른 지역의 격차가 워낙 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지점쯤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실 시골 같은 데 가고 싶었어요. 조금 동네나 골목에 살아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좀 살아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재미난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다녀봤을 때 이제 영도가 그 당시 나쁘지 않았고 이제 어떤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나배드 네,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경치도 좋고 경치 좋고. 예, 또 신발은 서울에 살았으니까 부산이 무조건 바다가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렴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영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중간이었다. 네. 네, 설명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활동이라는 말씀을 좀 전에 살짝 하셨어요. 지금 청년 기본법상 청년입니까? 아니죠. 약간 오버가 됐구나. 네. 조례상으로는요? 조례도 지역마다 조례가 달라가지고 근데 부산도 조례가 얼마 전에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정책 대상이 되어 있긴 하죠. 아, 얼마 전에 부산의 조례가 바뀌었다는 거는 연령을 상한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34세에서 39세로 바뀌었죠. 아,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뭐 이건 뭐 시장 의지이기보다는 지금 전국적인 양상이 그래요, 지금. 양상이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년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년 활동을 하셨어요? 뭐 이때까지 했던 것들 대략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그 지역에 각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서 옛날에 이제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운동 같은 걸 전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했었고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을 했다고요? 네, 청년기본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2020년도 1월 달에 제정했죠. 2020년. 네. 그 전에 그러면 그 제정운동을 했다는 얘기네. 네. 전국에 있는 청년들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라고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58개 정도의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모였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단체에 제가 속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시민들 서명도 받고 국회에 관련된 내용 전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법까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에 이제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고 네. 네. 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요? 오동님 혹시 청와대에 가지 않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난 것 같은데? 네, 시민사회 간담회 지금 갔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간담회 했죠? 네, 했습니다. 그때 말도 했죠? 네, 발언도 했습니다. 울었죠? 맞아요, 울었죠? 네. 왜 울었어요? 나 그거 봤어. 복합적인 이거 뭐 한참 지난 이야기라서 이쪽 영상에 뜰 겁니다. 네, 보이시죠? 울고 있는 좀 있으면 웁니다. 네, 울어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보자고 연대단체를 만들었던 게 17년도였거든요. 근데 시민사회 간담회가 아마 19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간에 10,000명 넘는 시민들한테 전국에 있는 청년분들께 서명을 받아서 같이 모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서명을 받았던 과정도 있고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있던 그때 19대 국회 때부터 어쨌든 청년기본법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안 되겠으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뭐 이제 그건 온전히 이제 입법은 이제 국회의 역학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19대 국회였는데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 잘 안 다뤄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 문제를 좀 사회가 좀 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이 활동하는 분들한테 다 있었고 다 같이 고생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뭔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시민사회 간담회까지 갔던 거였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울었다. 네, 그렇게 하죠. 그 영상 보고 네. 누군지 모르고 봤을 그때는. 네. 어떤 청년이 운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봤거든요. 네. 나도 울었잖아. 같이 보고. 감사합니다. 아마 사실 그때 대통령이 감명 먹고 부처나 소속 당이나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청년기본법이 동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 전에 우리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과 운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 오동님이 결정적으로 울음을 터뜨려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감정을 울고지 전달을 해가지고 청년기본법이 조금이라도 빨리 제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부의 역할은 있었겠죠. 네, 일부의 역할이 있었겠죠. 하여튼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또 전국에 다시 공개가 되네요.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문 일면에 나고 막 신문에 일면에 하고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놀리고. 네, 놀리고 뭐 이제 막 이상한 이제 어르신들은 논평에다가 청년 대표가 거기서 울어서 되냐 뭐 이렇게 남기는 분도 있었고. 근데 뭐 이제 주로 이제 몰랐던 분들도 전화 와가지고 우시는 분들 많았었고. 아무튼 그랬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한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런 활동을 해서 청년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심오한 집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심오한 집. 네. 심오한 집은 어떠한 공간인가요? 이제 앞서 이야기드렸던 것들은 이제 제가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있을 때 했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국 활동이거나 이제 광역 활동 뭐 이런 식의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지역사회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같이 변화를 만드는 시도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다음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청년분들을 조금 지역사회에서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랑 신바가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살 곳 겸 이제 동네에 있는 청년들 같이 모으거나 만날 겸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제가 이 공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영도까지 이제 차를 몰고 들어왔는데 네. 이거 완전히 언덕이더라고요, 영도가. 네. 청와동이 그러겠지, 뭐. 영도가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섬이고 이제 가운데 네네. 크게 복례산이 있어요. 네, 산을 타고서 이렇게 섬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4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 높은 경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심오한 집이라고 안 나오고 심오한 연구소라고 나왔어요. 네. 심오한 집과 심오한 연구소의 관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심오한 연구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가벼운 생활 연구 같은 것들을 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오한 집은 이제 그 심오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이제 공간이 하나 있는 건데 그 공간을 이제 심오한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공간의 명칭이고. 네. 그다음에 법인인가요? 심오한 연구소는 아니요, 개인 사업자로 되어 개인 있습니다. 사업자로 되어 있는 기관 명칭인 거고. 네. 그 기관의 사업 중에 하나가 심오한 집 사업이고. 네. 기관이 담긴 공간이 심오한 집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심오한 연구소, 심오한 집. 네. 심하고 오. 네.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아까 네. 부인이 별칭이 신발. 네. 본인의 별칭이 오동. 네. 심하고 오를 따서 심오한 집이 됐겠네. 네, 그렇죠. 일단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심오한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무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진지한 느낌이 드는데. 네.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인데 심오한 집, 심오한 연구소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문턱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거 너무 진지충들 모인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심오한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별명의 앞글자를 따기도 하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심오한 얘기를 하자고 이제 만든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심오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어쨌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자기를 돌볼 여력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시간이나 좀 먼 미래에 있는 시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심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 문제나 동네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때까지 다뤘던 주제들이 그러니까 기후위기 환경 관련된 거, 뭐 여성 젠더 관련된 거, 동물권 관련된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해요. 그래서 이걸 근데 모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기 힘들단 말이죠. 오죠. 그래서 이제 영화제라든지 가벼운 모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문을 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심오한 주제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같이 재미난 걸 해볼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오한 연구소의 기획 프로그램이 심오한 집에서 운영되기도 하고. 네, 딴 데서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대관도 하기도 하죠. 합니까? 대관은 하는데요.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관을 하고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청년단체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뭐 개인 활동가들 뭐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무상? 네. 유상이 아니고? 네. 무상으로 제공한다고요? 네,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뭐가 남아요? 어떻게 운영해요? 관계가 남겠죠. 이분도 저 같은 인간은 아니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인간이라서
돈이 남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 여하튼 무상으로 한다.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네. 뭐 조달을 하니까 운영을 하고 네, 있겠죠. 뭐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활동가라든지 개인 활동가가 됐든 기관이 됐든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가 부산에 사는 청년이야. 네. 그럼 이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이 있을 건데. 일단 저희 SNS에 보면은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SNS? 네. 뭘로 검색하면 나와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심오한 집이나 심오한 연구소를 치시거나 그냥 구글링 해도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SNS나 저희가 만든 미니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속해 있는 단체가 하는 활동이 뭔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필요하면 예를 들면 숙박까지 예를 들면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을 하죠. 길게 써야 돼요? 뭐 짧게 쓰시는 분도 있고 길게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자유입니다.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심사라고 우리 오동님이 할 거 하기보다는 아니에요? 저랑 이제 심사 같이 보는데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적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보죠.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네. 그렇게 문턱은 높지 않다.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 같은데요. 편파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여튼 이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 입장에선 적지 않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저희가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와서 그냥 쓰기도 하거든요. 이 공간을 저희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아, 네. 멤버십이구나, 멤버십. 네, 그런 분들이 쓰기도 해서 사실 상시 외부인들이 들어오긴 어렵기도 해가지고 그렇겠죠. 중간중간 비었을 때나 이랬을 때 이제 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사실 명절 때도 보통 여기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가보자고 이제 친척집을 갔다 왔는데 사실 추석 기간에도 두세 팀 정도 신청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고 네. 모이면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돈은 안 남아도 관계는 남는다. 네. 그죠? 네. 좋아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또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까지 최근 한 2, 3년 동안의 경험을 네. 하면서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정말 의미 있게 남은 관계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심한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주민 모임 같은 것들을 와서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나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방식 같은 거에 공감하셔서 이제 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던 사람이 네. 이 공간에 프로그램이 됐든 네. 방문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네.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네,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을 좀 같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난 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딴 지역에 있다 부산에 이사 오셨던 분도 있고. 이 공간에서 한 달 살기를 해서? 네, 여기랑 이제 저 위에 마을에 있는 공간을 좀 같이 합쳐서 네네네네네. 했었는데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사 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옮겨보는 준비를 2년 동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만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만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포괄적으로는 어떤 연구소 활동이고 공간 활동이긴 한데 네. 이것도 청년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했던 청년 활동의 연장선이다. 아니면 새로운 내가 청년 활동 이후에 네. 새로운 거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다. 과거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은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청년 활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 뭘 청년 활동이라고 할 거냐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제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도 청년 활동이라고 부르고 청년이 하는 활동도 청년 활동이라고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전에 해왔던 문제인식에 따라서 했던 활동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심오한 연구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하나만 꼽으면 뭘까요? 핵심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예를 들면은 연속되는 활동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년 활동이긴 한데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청년분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제대로. 그리고 만나서 관계도 맺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올해 재밌는 거는 주로 심한연구소에서 활동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SNS 홍보를 많이 주로 해요. 예를 들면 이 지역 기반이기보다는 심한연구소가 하는 활동이나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종종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영도 청년 찾습니다를 하면서는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방식이 길거리에 포스터 붙이고 그리고 현수막 걸고 이런 걸 주로 해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의 7, 80%는 전부 대부분 다 영도에 오래 사셨던 청년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올해는 영도구 예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를 들면 자치 모임으로 조금 발전시켜보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동네 예비인 청년 포함해서 주민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를 좀 다시 논의하는 이야기도 장차 해보고 영도에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도 이게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좀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올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간이 갖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둘 다 서울혁신파크에서 일해봤잖아요. 네, 물론 우동은 13년, 14년. 네, 저는 15년 말부터 16년 초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없어지죠. 네, 겹치진 않고 네, 없어지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뭐 없애시고 훨씬 좋은 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니까 뭐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이 심오한 집의 규모나 크기를 보면 네.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그치 뭐 주택을 갖다가 이용하는 건데 네, 이 주택을 자기 소유 주택을 이렇게 공유 공간으로 내놓는다는 게 네,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공간이 갖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고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와 같은 프로젝트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어떻든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의 크기, 네, 그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영도구 전체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의 크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결국에는 공공공간을 뭐 활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 역할이 아니고 영도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영도가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역사회나 공공에 이제 어필하는 작업들도 이제 같이 겸해서 해보는 일인 거고, 현재는 이제 창업 공간들이 있는 거지, 영도에서 좀 살아보고 싶거나 살고 있는 청년 주민들이 모일 만한 공공 영역의 공간은 마땅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이 향후에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이나 운동도 아마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떻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공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해 가는 거니까요. 네,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오동님께서 활동을 하거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대답 잘해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 답을 일단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신바랑 서로 네. 같이 의지하면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요? 네. 생각 안 해봤는데 꾹꾹이? 저희 집 개? 알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네네. 이름이 뭐라고요? 꾸꿀입니다. 네팔어로 쿠쿠라가 개란 뜻이거든요. 쿠쿠라.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축약해서 꾸꿀로 부르고 있어요. 꿀꿀에서 앞에 이를 하나 빼시면 됩니다. 꾸꿀. 네, 꾸꾸리. 네, 꾸꾸리. 꾸꿀이라 부릅니다. 꾸꾸리가 또 힘이 된다고 네. 하십니다. 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되겠죠. 아,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아, 심오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하고 지금 이 공간을 운영한 이래로 여기에 방문했던 모든 분들 그 안에서 관계를 새로 맺고 새롭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잠재적으로 이곳에 올 영도의 청년들 그렇죠?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혹은 로컬에서 활동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 얘기할 때 울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나 신바가 하고 있는 이제 심화연구소나 심화원집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근데 이 사회적 관계망은 어쨌든 현재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사실 이제 이 개인화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이게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나 사회에 연결될 만한 구태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예를 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어떤
자기가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모임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개인이 돼서 혼자 있진 않는 어떤 지역사회 관계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어야 변화도 도모해 볼 수 있고 다르게 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중요하게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나 놀러 오셔도 좋고, 아니면 삶터인 살고 계신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만들어진 모임들이 서로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나 마음대로 놀러 올 수 있지는 않아요. 네,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네. 네, 신청하시고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지만 다음에 기약을 하고요. 심오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심오한 집 운영자 우동님을 만났고요. 다음에 신반님하고 같이 보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게 뿌리도 하시죠. 출연시키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 로컬이었습니다.